오늘은 프로그램 키퍼셋을 조성하는 이유와 여러 가지 세팅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트 프로 프로그램 키퍼셋은 올챙이에서 막개구리로 변태한 아주 작고 약한 새끼 개구리들이 성체용 대형 사육장으로 가기 전까지 안전하게 먹이 활동을 하고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집중 케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사육장입니다. 다시 말해 하루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냥을 하는 성체들과는 달리 프로그렛은 사냥 범위도 좁고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먹이를 밀집시켜 쉽게 사냥하고 많은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빽빽한 식물과 구조물이 가득한 대형 비바리움에서는 1에서 2cm 남짓한 프로그렛의 생사 확인이 어렵다는 것도 이런 키퍼셋 조성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키퍼셋은 구조를 단순화하여 개체의 활동성과 거식 여부 및 배설 상태를 매일 체크함으로 프로그렛의 건강 상태와 생존 여부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프로그렛은 피부가 약해 건조하게 되면 몇 시간 만에 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곰팡이나 세균성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퍼셋은 이런 미세한 습도 밸런스를 통제하도록 적당한 크기로 제작을 합니다. 키퍼셋 재료들을 살펴볼게요. 우선 케이스를 준비합니다. 키퍼셋 케이스는 밀폐용기면 아무 것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너무 크면 의미가 없으니 가로 세로 약 3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밀폐용기라 해서 완전 밀폐는 하지 않습니다. 뚜껑에 부분적으로 타공을 하고 미세망을 설치해 환기와 습도 조절을 함과 동시에 개체 탈출과 초파리 탈출을 막아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키퍼셋 조성의 예를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폴리나젤 스펀지를 이용한 세팅입니다. 두께는 상관없는데요. 저는 2cm의 폴리나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폴리나젤 바닥에는 루바망을 깔아 배수가 잘 되게 해줍니다. 상기 재료들은 비바리움 또는 열대어 전문점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수태를 이용한 세팅 방법입니다. 수태는 잘 세척한 뉴질랜드산 프리미엄 수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적신 후 손으로 물기를 꽉 짜서 촉촉한 상태로 바닥에 2에서 3cm 두께로 깔아줍니다. 수태 자체에 항균 작용과 습도 유지 기능이 있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랍니다. 뉴질랜드산 수태는 주로 풍란 전문점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5A면 좋겠지만 3A나 2A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곡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곡토는 소립을 사용하며 처음 구매하게 되면 분진이 많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몇 차례 세척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검증된 방법들이라 편하신 방법으로 조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해야 할 구조물들입니다. 우선 은신처와 낙엽을 추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프로그렛이 몸을 숨길 수 있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개구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선 거식이 옵니다. 거식이 오면 먹이를 먹지 않게 되면서 말라갑니다. 말라가면서 입안의 점액질도 약해져 사냥을 하고 싶어도 먹이가 안 붙어 더 못 먹게 되고 그렇게 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신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물그릇입니다. 키퍼셋 한쪽에 작은 접시를 두고 그 위에 작은 조약돌을 몇 개 놓아둡니다. 조약돌을 넣는 이유는 혹시 물 높이가 높아서 익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약돌의 경사가 완만해 몸에 물을 묻히기 편하라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의 키퍼셋을 보면 폴리나젤 스펀지를 사용해 개체 식별이 용이하고 수태를 부분적으로 깔아 습도가 높은 구역을 두어 쉽게 건조해주는 것을 막아주도록 하였죠. 참고로 이 방법은 제가 세팅에 사용 중인 키퍼셋이랍니다. 그럼 이제 새로 만든 키퍼셋에 프로그렛을 조심스럽게 옮겨보도록 할게요. 핑크털이